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이구영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아침에 보면 이 놀라운 네. 그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오마이뉴스가 네. 코로나 공포 확산시키는 그 입 좀 다물라. 네. 이러니까 갑자기 제 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이 정권이 좀 막가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네.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했다고 통지가 네. 왔어요. 네.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날 왔는데 네. 또 그제 또 한 번 더 왔어요. 네. 뭐 전화를 했어요. 지난주 네. 월요일 날 네. 받은 날 변호사를 시켜서 네. 나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고 신장 이식 환자고 또 더 나아가서 만성 신부전이니까 우암 폐렴의 최고 위험군 환자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와중에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경찰서 가서 이 지금 명예훼손이라는 참 내용도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죄로 네. 조사를 받아야 되겠냐. 좀 이따 가겠다 이랬어요. 네. 근데 18일 날 보낸 게 월요일 날 왔고 네. 20일 날 또 보낸 게 또 왔어요. 네. 그래서 3월 2일 날 10시인가 출두하라고. 네.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자꾸 보내가. 그래서 내가 뭐 그걸 뭐 그냥 못 받든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연락 안 했든지 네. 뭐 또 전화 오겠지 하고 이랬으면 몇 번 보냈는데도 그 딱 보니까 조항이 답이 없으면 시간 조율을 해서 새로 잡는 답이 없으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 돼 있더라고요.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경찰 영등포 경찰서. 네. 네. 그러니까 자꾸 보내는 가지고 황장수가 답 안 하면 네. 긴급 체포하겠다고 그러는 건지 내가 참 이자들이 진짜 좀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겁주는 거죠. 예. 네. 엊그제 보면 잠실역에서 실제 있었더니 오늘 아침 조선일보 나왔더니 네. 네. 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이제 시장에 가는데 장 보러 가는데 한 5명쯤 되는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네. 뭐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시위를 좀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유인물 한 개를 꺼내가 이런 모양이야. 네. 경찰이 갑자기 오더니만 신분증 꺼내라. 신분증을 안 갖고 갔대. 없다. 신분증 꺼내라. 없다. 말 2번 했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막 어깨를 쭉지를 이렇게 해가 팔을 뒤로 묶어가 끌고 가갖고 유치장에 하루 넣어놓고 다음날 부르줬대요. 네. 첫째는 그 소수 시위대 일원으로 오인했고 네. 신분증이 없어서 안 주는데 없다고 이렇게 꺾어서 체포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경찰들한테 지금 경고합니다. 당신들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공갈 협박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인이 경찰 수사권을 주면서 생겼던 부작용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예, 이게 완전히 자유당 시대에 그 경찰, 그렇죠. 자유당이 경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경찰이라는 게 정치적인 독립성이 없이 거의 굴종하는 경찰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황 소장님한테 자꾸 보내는 게 뭐겠어요? 자꾸 이렇게 겁주고 또 여당한테는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앞두고 그 보수 유튜버들 문정권의 비판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려는 거 저 혼자 아니겠어요? 아니라 백수십 명한테 네. 아마 신원 불상이라 해가지고 백수십 명한테 네. 보낼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내용이 뭐냐? 황장수가 조국 딸내미를 네. 그 조국하고 학교 선생하고 부산대 의전은 네. 통화했다고 말했는데 네. 그걸 보도한 언론에는 낱말을 인용해서 했는데 네. 황장수는 단정적으로 말했다고. 언론에 그 수도 없이 나온 이야기예요. 조국과 부산 의전원 네. 교수가 통화를 네. 했니 뭐.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건은 네. 조국 딸이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해서 했는데 네. 황장수는 그걸 변경한 걸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했는데 네. 의전원을 네. 의전원 들어가고 난 뒤에 변경했다. 네. 근데 그것도 그 유사 보도가 수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나를 걸라면 내가 그 조국한테 이야기를 한 네. 조국이 그 웰스 CNT 자기 마누라가 그 투자해서 사실상 네. 소유를 했다. 네.
그런데 전국에 한 7, 8개 지자체가 수십 건의 네. 공사를 몇십억 원어치 몰아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걸 조국과 그 지자체와 간에 통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하라. 예? 당연히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네, 내가 아니에요? 있었을 거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 걸로 고소를 하라는 그런 걸로 네. 왜 상상인 저축은행이 코링코에다가 돈을 수십억을 빌려줬느냐. 이거 그러고는 상상인이 정권회사를 인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뭐 골드 브릿지입니까? 네. 자, 거기에 상상인이 그걸 인수할 수 없는데 대표가 이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야. 네. 그걸 해주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조사하라. 이런 걸 갖고 날 좀 걸어야지. 어떻게 뭐 주민등록 번호니 이런 거 갖고 그래요? 전환이. 진짜 치사하죠. 그래서 자꾸 개인을 번거롭고 귀찮고 그렇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요. 네. 제가 국민으로서 열심히 납세했는데 또 틀로 또 나왔어요. 그게 또 세금으로 또한 또 경제적인 압박이죠. 예, 예? 자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또 광고 노란 딱지 붙여서 예. 수입 끊기고 또 세금 떼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할 수 없게 의기소침하게 또 경찰은 또 불러대고 예. 종합적으로 탄압을 가하는 건데 이런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유신 때도 이 정도까지 치사하게는 안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예? 유신 때도 박정희 욕한 사람들 좀 불러다가 좀 조인트 까고 이렇게 그때 박종철 이런 좀 물고문하고 이런 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자기 반대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이런 건 없었죠. 예. 그래서 제가 문한테 묻습니다. 시켰어요, 다 이런 거? 안 그러면 안 시키는데 밑에서 다 알아서 기관들이 충성을 한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 아주머니를 경찰이 네, 그건 좀 유치장에 넣고 하루 다음날 풀어줘요? 네, 그건 나쁜 예. X죠. 예. 그건 경찰이 잡아갈 때도 문재인 비난하는 삐라를 좀 나눠줬다면서요. 예. 그건 무슨 죄인지 뻔히 알 텐데 예. 그거를 뒤로 포박해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또 하루 재우고 경찰서에서 하룻밤 자는 게 그 여성분한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얘기가 오갔을 텐데 그거를 입 싹 닫고 하루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경찰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일에 네. 관련된 경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런 일을 예사로 나눠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국민적 분노가 모아져야 된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민노총 이런 거 불법 시위할 때는 눈치 보잖아요. 쩔쩔매고. 아니, 경찰을 둘러패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네. 것들이 거의 업고 다니잖아요. 업고 다녀. 네. 민노총 위원장을.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정권의 끈앞풀이 경찰이 완전히 중립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경찰을 하지만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저렇게 정권의 꼭두가시가 되면은 후유증이 적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검찰하고 경찰하고 자꾸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검찰도 권력의 근압풀은 됐지만 저렇게까지 치사하게는 안 했어요. 검찰은. 그리고 비분 관계에서 정권에 대드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경찰은 나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위에서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나중에 말한다고 통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심각하게 책임져야 될 일이 분명히 올 거니까 이런 일에 관련된 인간들요. 저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관계되어서 인권 탄압을 하고 장난을 친다. 자, 지금 권력이 물려주니까 네. 뒤에서 잘한다고 하고 승진이나 시켜줄 것 같으니까 눈이 뒤집혀서 장난을 치는데 이 대가는 나중에 예? 진짜 이 독재 정권이 네. 끝나고 나면 전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간신들 처벌해야 되고 그 시금석이 처벌하는 시금석이 4.15 총선입니다. 예, 지금 4.15 총선에서 완전히 국민들의 민심을 보여주면 그때 아마 권력의 끈앞풀들, 권력의 개들이 아마 약간 주춤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 또 우리가 민주주의 쪽으로 많이 또 축이 좀 이동할 수도 있다. 지금은 권력주의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예? 정신이 없어. 이건 진짜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기 선거 지방선거 앞두고 현직 시장을 압수수색하고 공약 만들어주고 청와대에서 개입하고 이게 보통 범죄입니까? 자, 이런 짓을 하고도 아직도 깜빵을 한 명도 안 갔어요. 네. 검찰 수사가 뭐 좀 선거 때문에 스톱대가 아무도 안 갔죠. 있고. 네. 그러고는 또 선거를 치른다고 합니다. 자, 민주주의 한국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가? 민주화 운동이고 개나발이고, 그래 경찰 독재하려고 민주화 운동하고 세무서 시켜가 털라고 민주화 운동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뭐 날 괴롭혀가 뭐 좀 보내고 어쩌고 할지 몰라도 내가 뭐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죽겠어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진짜 죽는 수가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권의 개가 돼가지고 하는 것도 적당히 해라. 내 경고를 진짜 좀 하고 싶어요. 네. 참다. 이 유튜버의 광고비가 10분의 1토막도 더 쪼개져 버렸습니다. 진짜. 얼마나 1년 네. 한 3, 4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놓고 지금도 조회를 빼고 조작을 해요. 네. 지금도요. 네. 내가 오죽하면 그놈 회사 빌딩 앞에 가서 네. 들어누웠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유튜브는 꼼짝 안 해요. 꼼짝 안 하지요. 네. 왜? 권력이 자신들의 돈벌이를 딱 쥐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유착이 된 거죠. 그렇죠. 같이 네. 돈 벌어 먹으려고.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나. 더 나아가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금 우한 폐렴을 가지고 그 입을 다물으라고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 이런 보도를 합니다. 공포를 갖다가 선동시키고 악화시킨다고. 이 미친 자들 아닙니까? 이게 공포로 선동하는 게 아니라 예. 공포에 대해서 미리 알고 네. 대비를 해야 돼요. 예. 진짜 공포가 없다고 곧 종식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탄해야 돼요. 예. 문재인도 얘기했잖아요. 예. 2월 13일 날 뭐 한 20일 전이죠 불과. 예. 재계 총수만 곧 코로나 종식될 거다. 예.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커요. 예. 그다음부터는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니고 마구 접촉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번졌잖아요. 근데 지금 반반의 대비를 하라는 거를 공포 마케팅이니 뭐 이런 말을 매도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지금 돌아봐야 된다. 네. 공포를 갖다가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과잉 대응이 있다. 과유불급이다. 환자가 수만 명 발송해서 치료 경험이 축적되어 질병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 그리 무서운 병이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자빠졌어요. 네. 다른 감염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의 이 상황이 완화되고 있다. 이건 중국 정부 말이죠. 다른 병보다 예. 더 무서운 거죠. 자, 미국이 금리를 내릴 정도로, 미국 정시가 폭락할 정도로, 각국이 모든 국경을 차단할 정도로 이 병의 실체가 지금 아직도 뭔지 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정기 회의도 아닌데 회의 열어가지고 예. 미 FOMC가 예. 0.5%를 내렸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엄청나게 내린 거죠. 예.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걸려서 예. 좀 안 된 얘기지만 걸린 사람이 바로 죽어버리면 전파가 안 되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전파를 하니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다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된다는 게 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다. 그러면서 신규 환자 급증을 빌미로 일부 국가가 지금 한국을 입국 금지하거나 제약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국 지금 입국 금지를 안 한 것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국에서 입국해서 감염된 사람은 별로 없고, 자, 다 우리 내부에서 감염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 들어온 사람 때문에 감염된 한국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저 시진핑이가 요새 우한 지역을 방문했던 한국 사람 때문에 다 네. 번진 거다. 이러고 그게 저 있습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한 예, 거잖아요. 이게 또 좌파의 논리예요, 지금. 그렇죠. 시진핑은 또 뭐라고 그래요? 이거 꼭 중국이 아닌데 좀 조사해봐라 그러잖아요. 예. 일부 신문에서는 미국이다 뭐 좀 있으면 아마 한국으로 돌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현재까지 방역이 실패하고 뚫린 게 아니다. 예방 성과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자, 그러면서 일부 어설픈 사이비 전문가가 지금 마치 이 자기가 뭐 잘 아는 듯이 정부를 비판하고 뒤에서 자꾸 지금 흔들어 제끼고 있다. 그 누가 이렇게 쓴 거예요? 오마이뉴스에서 네. 지금 쓴 거예요. 누가 그 기자가 썼습니까? 장재현 기자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너무 실정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 이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많은 거는 우리 의료 수준이 그만큼 높아서 그렇다. 이런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신천지 비난하면서 이들이 의료기관에 신고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수천 명의 환자를 찾아낸 빛나는 방역의 성과다. 더 늦었으면 이 사람들이 수십만이 됐을 거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방역의 성과를 온갖 악담을 늘어놓고 비난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행위다. 네. 이쯤 되면요. 와, 나 정말 이쯤 되면 이거는 거의 서로가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는데 저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 자, 이런 논리가 문 쪽에 꿰뚫고 있고 문 그렇죠. 스스로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감염병 전문가 청와대를 불러서 회의한 것도 예.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만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책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저는 10만 명, 100만 명이 걸릴 수도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역 대책하는 나라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하나는 봉쇄와 격리 위주로 하는 거. 예. 그 중국 스타일이에요. 예. 우한 이렇게 막아버리고 후베이성 막아버리고 이렇게 봉쇄와 격리. 그리고 또 미국하고 일본은 전염병 유행은 기정사실로 하고 예. 어떻게 우리가 하냐. 그 대신에 환자 치료, 중증 환자 치료 여기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대구시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위급 환자가 나오면은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병상을 확보하고 이것도 같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길게 보면 우리가 마라톤 경기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신천지에 마치 무슨 매니아처럼 몰두하고 있어요. 네. 저것도 매우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봐요. 그렇죠. 바보 같은 일이죠. 그리고 네. 박원순하고 이재명 의원은 자기 구역만 잘 지키면 되지. 네. 왜 무슨 뭐 윤석열이가 신천지 조사해라니 예? 심지어 경찰 소방관 끌고 다니면서 찾아다니고 그럽니까? 그래도 이재명은 좀 나아요. 네, 뭐 명부도 그거보다는 확보하고 네. 좀 나은데 박원순은 저는 박원순이라는 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박원순이라는 자. 네.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 성동 보건소 문재인하고 가서 메르스 때랑 비교하면 너무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하고 중국인들 힘내라고 동영상도 찍고 또 직업 안내하는 회사 있거든요. 직업 소개하는 회사. 다 공문을 보냈어요. 박원순이가. 중국인들 절대 차별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고. 그 사람은 난 중국 저 베이징 시장인지 서울 시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정권에 빌붙는 정권에 아부하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네? 저 네. 이름을 바꿔줍시다. 네. 박 씨는 순수 한국성이니까 네. 왕씨로 왕씨로 왕원순. 왕은순으로 바꿔야 네. 돼서 지금도 그 신천지를 뭐 살인죄로 고발한다. 고발하면 지 이름으로 하든가 조용히 고발장 집어넣으면 네. 되지. 와 윤석열이를 보고 지가 윤석열한테 지휘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물론 신천지가 이번에 원흉이고 그 뭐 유사 종교고 지탄받을 점도 많고 아니, 많지요. 그 뭐 밀착된 데서 뭐 3시간씩 바짝바짝 붙어서 그 여러 가지 그 일종의 그 뭐야 뭐 요한계시록인가 뭐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는 거 비판할 게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 네. 물어봅시다. 이번에 이 사태가 확 터져가지고 네. 이렇게 되기 전까지 네. 한 그게 이제 2월 한 18일 정도니까 네. 그 전에 네.
신천지나 이런 일부 사이비 종교가 예배 보는 방식이 네. 이 우한 폐렴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정권이요? 아무도 없죠. 관심도 말 안 없었고, 했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말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 문제가 되어서 한국도 1월 한 20일부터 네. 첫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1월 한 중순부터 한국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우한 폐렴 때문에 예배나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조심해라. 그리고 뭐 붙어서 앉아서 예배 보고 접촉하는 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하나도 관심이 없었죠. 예. 심지어 뭐 마스크도 끼지 말고 소비 활동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외식해라고 안 했습니까? 영화 보러 가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나왔거든요. 예. 이게 보름 주기로 이렇게 큰 일이 터져요.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나오고 1월 31일 날 2월 초에 대남병원에서 그 이만희 형 장례식이 있었어요. 예. 그것도 한 열흘 지나서죠. 또 2월 16일 날 31번째 확진자가 예배 본 날이에요. 신천지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2월 16일 날 예배 보고 2월 18일 날인가 확진됐잖아요. 예. 그때 신천지라는 거 알고 빨리 조치했으면 더 빨리 막았죠. 그때 경제 방역이 같이 중요하다고 종식될 거라고 떠들고 다녔잖아요. 지금 지도자들이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하고 그러다 보니까 판을 키운 거죠. 신천지가 중대하게 원흉이 되긴 했지만 신천지만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자꾸 신천지 탓으로 몰고 가는 건 자기 책임 회피하겠다. 이게 지금 더 가만히 커지는 보면 거죠. 예. 1월 중순에 예. 신천지에서 우한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걸 예. 입증하는 쪽으로 예. 굉장히 집중하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하고 국경을 막았어도 네. 그것이 우리가 미국보다 빨리 했겠냐. 네. 우리는 2월 초에 했어야 될 네. 건데 네. 이미 1월 달에 다 신천지를 네. 한국에 왔다. 네. 이거를 연결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저 정권이. 한국 사람이 번졌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막았어도 소용없다. 네. 지금 그 말 하려고 이 짓 그렇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소용없는 일을 미국이나 네. 다른 나라들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못된 짓은 했다고 해서 걔들이 이걸로 코로나로 해서 전 국가적으로 코로나 번지도록 일부러 짜고 그랬느냐. 일부러 짜고 했으면 뭐 살인죄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거를 신천지에 대해서 자꾸 체포하고 뭐 탄압을 가하고 하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는 다 있는데 수업이죠. 저 사람 숨어버리거든요. 예. 일본에 보면은 과거에 오무진리교라고 그렇습니다. 예. 뭐 독가스를 지하철에서 살펴가지고 수십 년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예. 교주 사형당하고 했는데 걔들도 그 처음에 정치권에 진입하려다 안 되니까 그렇게 썼거든요. 예. 이 신천지도 그렇게 변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대책까지도 강원 양면을 써야죠. 강원 예. 양면을. 맞습니다. 예? 그래야지 정치하는 사람이 정책인데 우리는 방역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방역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를 방역으로 자꾸 누르니까. 예. 그래서 참 문재인 정권이 이 정치를 우선하는 태도 이게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문 정권이 지금 이 우한 폐렴을 확산시키고 네. 이런 정권의 무능력, 무대책, 그리고 또 발뺌, 네. 그리고 적반하장. 이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이죠. 이런 공포를 확산시킨다고. 자, 문이 스스로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가짜 뉴스를 2번 이야기했고 또 일부 언론이 공포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말도 본인이 했어요. 김정숙도 저 시장 가서 가짜 뉴스라고 하지만 오염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문이 결국 이런 논리들을 퍼뜨리니까 밑에서 지금 이런 논리들을 기사까지 써가지고 네. 또 확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전부 문한테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세월호 때의 책임에 비하면 네. 지금 이번에 우한 폐렴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32명이가 죽었어요. 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겠습니까? 세월호 때 박근혜 정부 책임에 비하면 이거는 한 10,000배 정도 더 크다고 봅니다. 10,000배. 예. 세월호는 교통사고였잖아요. 예. 뭐 청와대에서 세월호 뭐 빠지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네. 예. 교통사고였어요. 교통사고. 뭐 어린 학생들이 많이 희생돼서 가슴은 아프겠지만 교통사고였는데 이거는 지금 우한 폐렴은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
방에다가 에프킬라만 막 뿌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모기가 안 들어오겠어요. 예? 좀 문재인 정권이 불러일으킨 잠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세균은 아무 근거 없이 2, 3일 내에 변화를 기대한다. 확진자 수가 좀 줄일 모양이네요. 검사 짧게 하고 음성하고. 예. 검사 좀 안 하면 주는 거죠. 예. 예. 참 기가 찬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딱 못된 거는 중국 따라가고 있는데요. 중국 망할 때 같이 망하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